끔찍한 사회 이슈부터 사소한 문제까지 세상 만사에 꼬투리 잡으려고 모였다. 고품격 방구석 토크쇼 드러나 봅시다. 유대정원 2부 드러나 주세요. 잘했어. 얼마나 오 내가 사회잖아. 그래서 저희 1부에서는 의사 파업이 아니지. 의대 증원에 대한 요거 이렇게 되는 거 맞냐?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대안은 뭐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1부 안 들으신 분들은 1부 듣고 2부를 들으시면 더 내용을 풍성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2부에서 할 얘기는 지금 이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이 내용에서 얽혀있는 이해 관계자들이 있죠. 뭐 직접적으로는 정부와 의사일 테고 우리도 이해 관계자죠. 일반 시민들, 환자들, 그리고 저는 언론까지 넣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좀 그들의 이야기를 좀 이해관계 얽힌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부분부터 하실래요? 저는 간호사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그 PA 간호사 아세요? 압니다.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는 게 정확한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간호사가 간호사법상 정해진 이 간호사의 일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의사 일까지 하는 간호사를 PA 간호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의사들이 간호사 수에 비해 의사 수가 적기도 하고 의사들이 약간 다 하지 않는데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렇게 의사 업무까지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불법이라 그게 들통나면은 간호사가 되게 처벌을 받는 그게 PA 간호사인데 이번에 의사들이 파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PA 간호사를 한시적으로 되게 허가해준 거죠. 간호사들이 의사 일을 해도 되게끔. 근데 그게 사실 간호법이 최근에 거부권 나서 간호법이 통과가 못 됐는데 그 내용이 그런 PA 간호사가 간호사 업무 외에 의사 업무까지 하는 걸 인정해 달라. 왜냐면 자기들은 시켜서 간호사 일 말고 의사 일까지 한 건데 처벌은 자기들이 받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간호법 통과해달라 했는데 그거 통과 안 시켜놓고 이번에는 의사 파업 되니까 그거를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웃기고 어이없는 거예요. 간호사랑 의사를 자꾸 싸움 붙이는 느낌이고 간호법 통과 안 시킬 때는 의사들이 나서서 간호사 처우 개선 못하게 막고 막 의협에서 반대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의사 파업하니까 간호사들한테 너네가 의사 일 대신해 약간 이러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고 어이없어서 네,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제 PA 간호사 관련 기사도 봤는데 그 한겨레에서 기사를 하나 냈는데 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의료장 그러니까 원장 재량으로 맡기는 게 맞느냐에 대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집회에 이제 예전 보건의료 위원장이셨던 나순자 위원장님도 나와가지고 PA 간호사 인정 안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인정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인정을 하고 나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손에 쥐어주고 이런 게 참 뭐랄까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큰 맥락에서 정부가 굉장히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어떤 의사와 간호사의 싸움 붙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지금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정부가 지금 정의의 사도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의의 사도 노릇을 하면서 우리는 시민 국민들을 위해서 의대 정원 늘려서 이 의료 서비스를 확장하고 싶은데 이 아주 사리탐욕 많은 이 의사들이 이거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몰랐거든요. 피해 간호사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피해 간호사가 뭔지는
이제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뭐 허용하고 이런 거는 몰랐는데 또 그걸 허용해 버리면 그 문제가 또 대두되면서 아 의사들이 파업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돼버렸다 해서 그 화살이 의사들한테 갈 거란 말이죠 또 다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간호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완전 진퇴양난이잖아요, 간호사들. 그래서 정부가 영리하다는 말이 저도 참 공감이 되네요. 예. 어떠세요? 나 어떠냐고? 네. 사실 내가 얼마 전에 저기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에 이제 대의원 대회랑 본부장님이 취임식이 있어가지고 거기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은 의대 증원 찬성이고 이제 거기서 생기는 문제를 간호사들한테 떠미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하죠. 사실 보건의료노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이제 19 회복기 지원 예산 관련해서도 되게 격렬하게 투쟁을 했던 곳이고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 정권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되게 반발감이 많은 노조이고 실질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노조이기 때문에 지금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권이랑은 계속 대치하는 관계에 놓일 것 같아요. 대치라기보다는 의대 정원은 찬성을 하되 이제 그거를 자신들의 책임으로 떠마는 것에 대한 반발은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PA라는 게 원래는 이제 미국의 의료 체계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건강관리 전문 요원을 말한다. 피지션 어시스턴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서 해왔던 게 현실인 거고 사실 이런 어떤 전문직의 일을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실제적인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는 게 꼭 의사한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업계에도 보면은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서면을 쓰고 계약도 하고 이제 일반적인 변론을 나가는 거 빼고는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이제 뭐 사무장들이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들도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변호사의 감독 하에 모든 서면들이 나가고 서면에 이제 말미에 이제 변호사 누구 누구라는 이름이 적히고 도장도 찍히지만 사실상 그 서면을 쓰는 사람은 사무장인 경우가 되게 많고 꼭 이게 의료계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직 종들이 이제 있는 업계 내에서는 좀 흔히 발생하는 대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이거를 합법화해 준다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 그 어떤 전문직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그 전문직들한테 이제 한정시켜 놓는 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정시켜 놓은 건데 그거를 이제 그 전문직들이 고용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권리 지시 감독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넘긴다는 거는 자기의 책임을 어쨌든 방기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실 의사가 이제 자기나 처방이나 진료 행위를 피해 간호사한테 맡겨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거지.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부의 태도는 되게 안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이해관계 중에서 우선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보면은 이제 정부 vs 의사잖아요. 그래서 정부 얘기부터 하면 우리가 앞에서는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좀 정부의 어떤 태도에 대한 얘기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피해 간호사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저는 일부 때 조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이것이 어떤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우리는 의를 위해서 이것들을 하고 선을 위해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나쁜 의사들이 자꾸 그걸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액션 자체는 굉장히 과격하게 뭐 면허를 취소한다느니 뭐 어떻게 하면서도 사실 법안 자체, 정책 자체는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게 정말 사실 총선용 뭐지 않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떼놓고 보고 싶어서. 근데 요즘은 좀 뗄 수 없다라는 걸 조금 인식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보여주기식으로서 이 실제 실무단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좀 그리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나 언론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정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치 정부가 이렇게 하는데 의사들이 협조를 안 하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의사를 갑자기 또 든 생각인데 잘 들리시나요? 네. 그 의사도 결국은 노동자니까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간호법 때도 그냥 연대했어야 됐는데 의사들이 의사 노조에서 목소리 낸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의사협회에서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사들이 자신이 노동자임을 깨닫고 간호사와도 연대하고 다른 뭐 간호조무사 등등등 분들과 연대해야 되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어. 그렇죠. 사실 이것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제가 좀 가져온 메인 아젠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의사의 파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생명에 걸린 일이니까 좀 더 예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동의해요. 그건 동의하는데, 근데 우리가 뭐 지하철 파업이나 뭐 택배기사 파업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래도 진보 정당이나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노동자의 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는 의사 편이 제가 보기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없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소수 인플루언서들이고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들도 결국 노동자로서 본인의 어떤 생존권을 주장함으로써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왜 이 언론과 여론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못할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언론은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죠. 부정적인 뭐 의사가 파업을 하든 뭐 화물 기사가 파업을 하든 뭐 서울교통공사에서 파업을 하든 대부분의 파업에 대해서 땡땡의 뭐 국민의 땡땡을 볼모로 잡은이라는 논조를 유지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번이 특별하게 더 의사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요거 잠깐 짚으면 저는 특별하다고 보는데 그래요? 저는 JTBC 맨날 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사가 10개 있으면 그중에 5개는 파업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좀 특히 좀 이 악물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파업을 많이 보고 그때도 저는 그러니까 JTBC 들으면서 출근하는 루틴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잡힌 루틴인데 이렇게까지 파업 얘기를 일단 시작하자마자 파업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못 봤고 근데 이거를 이 기사 아젠다 5개 정도로 소모하는 것도 못 봐가지고 저는 조금 이 악물었다고 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의사 파업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나 그런 것의 양이 많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다른 직능에서 파업을 할 때에는 부정적으로 다루긴 하지만 그 기사의 양이나 어떤 언론에서 다루는 빈도가 훨씬 더 낮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제 화물연대나 이런 데서 뭐 더 안준호님 이제 일몰 가지고 이제 파업을 했을 때도
이 정도로 더 많이 다루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루는 기사들은 대부분이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이번 이사들의 파업, 사실 난 이게 파업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싶은데 그건 이제 좀 이따 미뤄두고, 그 파업 관련해서 다루는 언론의 비중이 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 이유는 내가 뭐 생각하기에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직능적인 특성에서 기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의사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공공재적인 특성 플러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사회에서의 영향력, 고소득자, 그리고 또 엘리트 지식 뭐인 뭐 우리나라의 어떤 수능에서 승리한 그런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파업을 한다, 이런 거는 되게 뭔가 기존의 언론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좀 다루면 조회수 좀 뽑힐 만한데 라고 생각을 할 만한 소재가 아닌가, 그래서 더 많이 다루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러니까 대구님 말씀은 그것도 맞는데 진보적인 사람들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도 포함이고 난 여론도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언론과 여론이 지금, 그러니까 언론 기존의 어떤 파업은 언론과 여론이 같이 가지 않는 부분도 많았어요. 동의하는 그 뭐 우리가 이거는 파업은 아니지만 장애인 전장에 시위만 하더라도 언론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여전히 있었고 여론은 애매한 포지션이었단 말이에요. 항상 모든 파업에 대해서는. 근데 이번 의사에 대해서는 지금 반일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파업이라고 부르는 게 맞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것을 다른 노동자 계급과 마찬가지로 파업으로서 분류하지 못하느냐라는 얘기가 좀 더 메인 골자긴 하죠. 근데 왜냐면 파업이라기보다는 일을 그만두셔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예 사직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파업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내 생각에는 이거는 파업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집단행동으로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집단행동도 파업이라고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파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파업의 정의라는 게 원래 나 이거 맨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파업이라는 게 이제 한자를 보면은 그칠 파 일업, 그러니까 일을 그만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 이거를 이제 파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노사가 뭐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 현행법상 파업이라는 거는 그 파업의 목적이 어떤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노사 간의 어떤 자치적인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 이사의 어떤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 이 의협은 어떤 법정단체로 이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볼 수는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냐, 그럼 이 노동자들의 어떤 사측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좁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쳐야 될 것 같은데 의사는 노동자입니까? 노동자가 아니신 분들도 있고 있는 분도 그쵸. 있죠. 노동법상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전공의들은 이제 이제 병원에 소속돼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노동자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일반 개업이들은 일반적인 월급 받는 노동자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그럼 사실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주로 다뤘던 사건들이 제가 기억하는 건 전공의의 사직이었으니까 거기로 좁힐게요. 그러면 전공의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그럼 요거는 파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파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통상적인 의미, 우리가 파업이라고 할 때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파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파업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파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논의 대충 했고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이들의 파업은 다른 노동자 계급들의 파업과는 다른
리액트 반응을 받냐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면 산업 예비군이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들이 대체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의사는 애초에 뽑는 인원 자체가 적으니까 물론 그게 대체 인력 투입이 불법이긴 한데 되게 편법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업을 많이 하는 게 되게 많은 걸 걸고 하거나 되게 위험한 거죠. 자기가 잘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약간 의사 같은 경우는 전공의 수 자체가 적으니까 자기가 그만두면은 대체 투입될 인력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노동자에 비해서는 좀 더 안전한 위치에서 파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뭐 구분 시선으로 보지 않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대의가 약간 그들의 그런 이유가 별로 공감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어쨌든 의사들의 집단 행동의 어떤 이유가 국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좀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흔히 이제 파업 행동을 했을 때 나오는 국민의 땡땡을 볼모로 잡아 어쩌고 저쩌고라는 게 이번에는 좀 맞아 떨어지는 구도가 흘러가고 있어요. 뭐 좀 전공의들의 지금 78%가 아까 이제 근무지 이탈해가지고 일에 복직을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지금 의사 안 그래도 이제 진료 보려면 한참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료를 못 잡아가지고 수술을 못하네 어쩌네 하는 것들이 실제적인 피해 상황으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좀 이 상황에서 더욱더 여론과 국민들의 여론과 이제 언론의 논조가 더욱더 이번 집단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제가 원활한 토론을 위해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좀 더 세게, 그러니까 좀 더 악플 달릴까봐 이러는데 그 100% 의견은 아닙니다. 토론 원하는 콘텐츠 진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여러 진보 정당에서 시위 같은 거 이제 집회 같은 걸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제가 참여를 해보진 못했는데 결국 그 메인 타이틀만 봤을 때는 의료진에 대한 비판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전공의에 대한 비판들. 그러니까 하나씩 질문 해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또 끌어와서 결국 왜 진보 정당조차 그들의 이야기를 단 하나도 반영하지 않냐라는 거죠. 좀 세게 말하면. 뭐 물론 몇 개는 반영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좀 그 대중적인 흐름을 얘기할 때 왜 지금은 다들 의사들을 어떤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이 파업이 아니고 국민들의 어떤 목숨을 담보된다. 볼모로 하는 무언가라고 하면서 이 의사들이 실제로 그거 필요 없고 만약에 이게 시행되었을 때 우리의 밥벌이가 줄어들게 돼 라는 주장에 사실 관심 없잖아요. 요런 맥락에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의사라는 직업이 돈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거나 이제 진짜 평균적인 노동자처럼 산업재해의 위협에 시달리고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인정받지가 못하잖아요. 물론 살인적인 업무 강도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돈도 훨씬 많이 받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유치가 보장되는 사람들이 이제 파업을 하는 것에 어떤 이유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그리고 제가 파업하시는 파업하시는 분이랑 연대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안은 정확하게 다 말하긴 기니까 요약을 하자면 부당 해고가 있어서
부당 해고되지 않은 분들이 그 사람을 복직시켜라 하는 파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까지 다 잘려가지고 이제 해고돼서 파업 아닌 파업인 무언가가 돼서 거의 몇 달간 진행을 하셨는데 7분인가? 열 몇 분인가? 아무튼 한 열 몇 분 정도가 처음에 파업을 시작하셨는데 나중 가서는 2분, 3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이유가 평균적인 노동자들은 그렇게 파업을 오래 할 수 일단 없기도 하고 가족들 반대도 많고 일단 자기가 먹고 살 돈이 없어서 파업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업 결심하는 것도 애초에 어렵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도 하고 일단 파업에 그분이 파업을 한 거 자체 이유 자체가 부당 해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자기가 부당 해고 당한 것도 아닌데 나서서 파업을 하신 거거든요. 이 사안은 효성 ITX 사안인데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하여튼 근데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바닐라님 말씀처럼 파업을 좀 해도 먹고 살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파업을 해도 먹고 살만 하고 그렇게 일반적인 노동자만큼 많은 걸 걸지 않고 파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가 그걸 알고 정부에서 막 의사 면허 박탈하겠다 이렇게 강수를 두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전공의로 좁혔잖아요. 그래서 레지던트라고 하는데 지금 22년 메디칼 타임즈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인턴 월급이 390만 원. 그러니까 레지던트가 근데 연차가 는다고 연봉 급여가 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대충 전체 평균이 한 400만 원 돈 정도 되고 아마 세 전이겠죠. 이런 데서 말하는 건. 그 조금 들어가면 이제 가정의학과는 367만 원, 뭐 방사선 종양학과는 뭐 380만 원 정도고, 그러니까 400이라고 했을 때 이 4년차 평균 연봉이 4,800이고 실수령이 뭐 한 4,50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게 고소득자가 아니라는 거죠. 전공의들은. 근데 대부분의 전공의가 대부분 개업의로 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근로기준법상 아무튼 노동자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개업일을 하게 되면. 근데 사퇴된다. 그 퇴사를 한 거잖아요. 퇴사를 하면 사실 어떤 복직 처리가 되지 않는 한 앞으로 개원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떼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전공의로서 받는 월급은 400만 원 정도, 뭐 세금 떼면 원래 한 360 정도 되겠죠? 300 중후반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고소득 아마 대기업 연봉보다 제 생각엔 비슷하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네 말씀하세요. 재벌 대기업 그런 데보다는 적지만 그러니까 엄청 고소득자로 분류하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평균으로 4년차 되면 6천 정도 받거든요. 1억 단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이 사람들이 나는 돈이 많아서 파업을 해도 돼라는 소득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뭐 물론 시간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모았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리고 어차피 개원하니까 이걸 단계로서는 결국 점프업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물론 맞는 얘기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계에 크리티컬하다는 사실이 달라진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러면 이런 시각도 있는 거 아닐까요? 보통의 파업은 자신의 사용자의 뭔가를 요구하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사용자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건데 사용자의 잘못이 없는데 파업을 하는 거니까 노사 관계가 애매하다라는 말씀. 네, 그러니까 거죠? 개업인들은 어떤 병원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병원이 뭔가 잘못해서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한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피해를 주니까 사용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건가?
나는 이거는 하고. 지금 당장 생각난 건데 네. 그 역사적인 사례에서 봤을 때 칠레나 남미에 있었던 자본 파업의 형태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칠레나 이런 데서 아엔데 정권이 집권했을 때 이제 주요 산업의 국유화 정책이나 이런 거에 맞서가지고 자본가들이 스스로 공장을 폐쇄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과 지금 의사들의 어떤 파업이 집단 행동이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공감을 못 얻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르주아 계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딱 그 맥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장 부르주아가 아니지만 뭐 이 표현을 하셨으니까 당장 부르주아 아니지만 전공의로 오랫동안 활동하시려는 분들이 이 집단 행동에 참여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다른 생각을 가진 의사 뭐 이런 계정이 생겼더라고요. 그분들은 남아서 계속 의사 노동, 의료 노동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지금 파업 집단 행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이 단계를 거쳐서 개업이가 되시려는 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나가 있고,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 이들을 복직 안 시킬까에 대해서 저는 복직을 시키겠죠. 왜냐면 의사가 없으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사직서를 실제로 수리한 병원은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긴 해요. 그리고 지금 이 구조가 지금 어쨌든 이제 누룽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전공의는 나중에 본인이 개업해서 자기 병원을 차릴 생각으로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예비 부르주아가 되려시려는 분들로 자기를 이제 자기의 계급 정체성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네, 집단 행동의 방향도 약간 그런 방향일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지만 의대 정원 늘리는 거는 자신들의 경쟁자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 2025년부터 늘린다고 해도 실제로 의사가 들어오기까지는 뭐 10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딱 봤을 때 미래에 자신의 경쟁자들을 늘리기 싫다라는 게 되게 큰 걸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의도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르주아로서 정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되게 자본파업적인 측면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조금 큰 맥락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왜 이들의 주장을, 그러니까 물론 저도 사실 이 사람들 밥벌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포함해서 왜 우리는 이들의 주장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건 실제로 의사들 모자라지 않고 정부의 어떤 정책은 잘못됐고 이것이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순수하게 어떤 철도 파업과 달리 니네 결국 니네 밥벌이 때문에 우리 수수료도 못 받게 하는 거잖아 라는 맥락으로만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면 통계적으로 의사가 한의사까지 포함을 해서도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고 되게 낮고, 그리고 PA 간호사 같은 게 성행하는 이유가, PA 간호사가 불법임에도 성행하는 이유가, 그리고 애초에 병원에서 간호사 모집을 할 때 PA 간호사라는 명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같은 데서 PA 간호사 모집합니다라고 구인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이유 자체가 그냥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에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부족한데 통계적으로도 부족하다고 하고, 그런데 의사 본인들이 충분하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반발심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의사는 제가 느끼기에는 전공의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드가 아니라 실제로 실무를 뛸 사람들. 그러면은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결국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의사를 늘리는 거일 수도 있지만,
PA 간호사를 합법화를 해서 이들의 뭐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뭐 연봉을 늘려준다든지 뭐 고로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의사들을 아직 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오케이입니까? 좀 그러면 되게 공감은 될 것 같은데 의사협회에서 이미 아,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반대 예, 시위를 예, 예. 한 전적이 있으니까 아. 약간 근데 지금이라도 그런 주장을 하신다면 저는 환영할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결국 의사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쵸. 거죠. 대부분의 어쨌든 의료 사고나 이런 거가 터졌을 때 이제 의사 집단들은 이제 본인들의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해왔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요 의사들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여먹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업에 대한 동의를 못 얻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의사들이 스스로 판 무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이 다 사실이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는 여태까지 의사들이 좀 신뢰를 받지 못해왔다. 그거는 어떤 뭐 엄청 간단하게 말하면 부르주아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어떤 반발감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들이 행동을 그렇게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은 이미 의사들의 신뢰가 깨졌으므로 이들의 전공이라 할지라도 그 파업을 순수한 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까요? 그죠. 그리고 아까 그 개업의 얘기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어떤 간담회 갔는데 쿠팡 노조 만드시는 분들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쿠팡 노조 만들면서 같이 할 사람 막 모으면서 너 많이 하니까 노조 가입해라 같이 하자 이러는데 다들 근데 나는 쿠팡에서 오래 일할 게 아니라 금방 일하다가 다른 직장 찾아서 갈 거야. 나는 뭐 공부해서 어떤 직장 찾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미래에 쿠팡 뭐 부르주아가 될 거야까지는 아니시겠지만 나는 미래에 쿠팡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노동자가 될 거야. 그래서 쿠팡 노동자를 자신의 그런 계급으로 일치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노조에 가입 안 하셨다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신 분들을 계속 봤대요. 계속 거기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얘기 왜 했더라? 전공의들이 그래서 지금 당장 전공이 엄청 힘들대요. 엄청 밤도 많이 새고 잠도 못 자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 전공의의 삶 자체, 전공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삶의 정체성과 일치시키지 않고 미래 개업이 혹은 미래 뭐 좀 더 뭐 높은 직책으로 자신을 일치시키기 때문에 자신을 그런 노동 계급으로 자신을 정체화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노동 계급의 주장과 일치를 더욱 하지 않고 그래서 노동자 계급에서 더 지지를 못 받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왜 노동자 계급은 이 사람들의 파업을 인정해주지 않을까였는데 좀 얘기가 흘러가는 건 스스로 거부한다라는 맥락인 것 같아요. 조금 스스로 우리는 단순한 노동자는 아니다. 그리고 애초에 일부에서 얘기한 의사가 되는 목적 자체도 연봉 1억 이상 정도였을 테니까 개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많은 돈을 버는 거였을 테니까 아마 스스로 일반 보편적인 형태의 노동 계급으로 분류되는 걸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예. 혹시 더 뭔가 우리가 지금 정부 의사 얘기했는데 더 간호사 얘기도 했죠. 이해관계가 좀 더 얽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환자죠,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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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난 사실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한 모든 이야기들을 이들이 무시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내 가족이 수술 못 받아서 죽는데 뭐 실질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마 당연히 안 들리시겠지. 그래서 참 제일 어떻게 보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그쵸.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지금 환자에 대한 얘기는 뭐 여전히 뭐 안 된다더라, 수술을 못 받았다더라 정도이지. 그래서 당장 이 사태를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해봅시다라는 얘기를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그냥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환자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인프라가 애초부터 점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갔는데 지금 와서 환자들의 의료 공백을 공공의료 시스템 보고 감당하라고 하는 건 좀 안 된 일이죠. 그 애초에 보건의가 지금 모자란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장암 수술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보건소에서 그런 거 못하지. 보건의들이 그걸 할까?라는 의문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제일 안 됐다기보다는 제일 좀 난처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환자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앞에서 말한 진보 정당이 취하는 포지션 자체가 의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기보다는 당장 정말 생존권이 걸린 뭐 의사는 솔직히 딴 거 되잖아요. 의사 안 되면 뭐 죽는 건 아니잖아. 죽는 건 아니니까 뭐 솔직히 뭐 다른 뭐 완전 쿠팡 노동자랑은 결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국가고시를 뚫으신 분들이고 뭐 다른 걸로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버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환자의 생명은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쿠팡 노동자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의사는 이미 엘리트 코스를 밟는 분들이시니까 전향하기가 좀 더 쉽겠죠. 그런 맥락에서도 대중들이 좀 공감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환자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의사들은 지금 조건 없이 복귀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의사들의 요구와 정부 안에 대해서는 공론화의 장을 어떤 식으로든 꾸려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이제 2020년 당시 의사 파업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 걸음 물러나서 다 원점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또 문제의 시발점이 그런 어떤 공공의 장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행정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밀어붙여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또 여기서 또 내 정치의 역할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이나 이제 뭐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당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녹색정의당에서만 그냥 지금 매주 수요일날 나와가지고 의사들 복귀해야 됩니다. 공로장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얘기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당장 뭐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함부로 이거에 대해서 다른 당들은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나는 근데 국회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슨 의사들이 의료계에서 뭐 환자가 생명을 볼모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정부 얘기를 뭐 하게 되는데 뭐 저는 문재인 때가 그래서 이때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피해를 당장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더 당당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타협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맥락 속에서 죽어가는 분들, 혹은 죽지 않았지만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 제대로 된 조치를 못 받으신 분들은 여전히 있을 텐데 이 책임도 온전히 지금 의사단체에 넘기잖아요. 근데 아니 대충 그 상대방의 말귀가 안 통할 것 같으면 적절히 타협을 해서 절충안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도 완전 꽉 막힌 상태에서 우리는 절대 타협 없어,
라는 태도 자체도 사실은 저는 환자를 볼모로 삼고 있다 생각하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언론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 화살이 정부한테는 지금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정부를 비판하는 화살은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대세가 다 의사들만 욕하지. 그래서 정부의 이런 행동들은 옳습니까? 라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논제가 있다. 충분히 얘기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 책임론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개그적으로 얘기하자면 만약에 의사 편을 들게 되면 또 요 의사 카르텔에 편승한 언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압수수색 당하고 세무조사 당하고 그럴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살인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일부러 이런 갈등을 주장시킨 다음에 이제 여권에서 뭔가 이 차기 대권 주자로 내세울 만한 사람을 앞세워서 이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면 그 사람한테 어떤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한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치적인 계산과 공작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일부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언론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중계하고 있죠. 중계해서 수수료 얻어 그런 거 갈등만 보여주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법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은 사실 물론 당연히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언론이라는 그 도구 자체가. 근데 이번에는 다분히 의도적인 플레이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의도적인 플레이라는 게 그냥 이제 이런 싸움을 옆에서 조장이 아니구나. 싸움을 중계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이제 파이트 머니를 챙기는 식으로 언론들이 계속 행동해왔고 이거는 다만 비단 이번 이제 의사 파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 이슈에서 언론의 역할은 요 갈등에 대한 어떤 심화적인 분석이 아니라 요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상적인 문제들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계속 좀 선정적인 보도를 해왔죠. 뭐 일부 이제 언론들이나 이제 심층 기사로 통해서 분석하는 경우는 몇 번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그거를 띄우기보다는 이런 파업 쟁의로 인해서 생기는 뭐랄까 부수적인 요소들을 부각하면서 누가 뭐 지하철 파업 때문에 이제 어디를 못 갔다더라, 뭐 병원을 못 갔다더라, 병원에 이제 의사들이 파업해가지고 누가 수술 못 받아가지고 죽었대더라 이런 식으로 되게 자극적인 기사만 양산하면서 문제 해결은커녕 그냥 뭐랄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제 끝없는 문제의 순환만 반복하고 있는 거지 뭐. 전 어느 정도 조장도 하고 있다고 봐요. 그 맥락에서 어느 정도 조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이 여태 늘 그래왔지만 꽤 오랜만에 본격적으로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법 오랜만에. 근데 언론이 부정적으로 다루는 건 저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좀 진짜로 수술 밀리고 이런 경우들이 계속 생길 테니까 지금 생기고 있고. 사실 왜 이렇게 열받았냐면 그러니까 저는 보통 어디서 열받냐면 어떤 행동에서 열받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그 행동자의 어떤 심리를 상상하면서 열받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마치 되게 이 언론들이 자신들이 정말 진심으로 정의로운 행동들을 하고 이 의사들의 만행을 까발려서 뭔가 진짜 이런 움직임들을 더 자아내겠다. 나는 그거를 그 촉매질을 하고 있는 매우 훌륭한 언론이 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봐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살이 물론 의사들한테 가야겠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이 빠져 있으면 결국 지금 완전 반쪽짜리밖에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요새 누가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써가지고 조회수 좀 많이 나오면은 이제 부장님한테 칭찬받고 그러면서 자기 월급 보너스 오르고 그런 생각하는 거지 뭐. 그럼 덜 받는 거고. 그래도 뭐 아까 의사 때도 그랬고 기자 때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돈만으로 움직여야 되는 직업군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팟캐스트들 그러니까 우리 팟캐스트를 왜 100분인 총 누적이 왜 1000명이나 됐을까? 주호민 관련된 얘기들은 왜 올리자마자 하루 만에 조회수 100회를 찍었을까? 물론 뭐 대단 엄청 큰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 기준에서는 크잖아요. 그런 생각을 또 최근에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 언론에 대한 피로도를 이미 대중들이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처럼 아무나 이런 걸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런 걸 찾아서 들으시는 것 같아서 좀 이런 기회에 언론들도 좀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의사 카르텔들이 자신의 입속을 위해서 이런 집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어떤 정부의 어떤 액션들은 옳았는가? 이걸 비치는 언론은 옳은가? 바람직한가? 이런 얘기들을 저는 좀 꾸준히 앞으로 다른 아젠다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또 뭐 또 더 빠뜨린 게 있을까요? 하고 싶은데 못한 얘기? 근데 저는 아직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런 학과나 이런 거에 대한 서열 경쟁, 무한 경쟁 이런 것도 이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런 문제도 볼 수 있겠죠. 치열하게 경쟁해서 의사가 됐는데 이 정도 보상은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저는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있어요. 내가 능력주의적으로 내가 능력을 이만큼 인정받아서 이 정도 생활하는 거는 난 능력 있으니까 난 노력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측면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회 구조까지도 바꿔야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그러니까 엄청 본질적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사실 이 의사를 카르텔에 비유하는 걸 썩 좋아하진 않지만 카르텔이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매몰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부르주아 계급이고 어떤 권력 구조에서 기득권이라고 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득권이죠, 의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체제 구조 자체가 좀 전복되는 방식으로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한 줄씩만 보태시고 한 줄씩만. 저도 여기서 끊을게요. 이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 만약에 생각 있으시면 또 한 2-3줄 정도로 보태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있으실 것 같아서 빠지는. 약간 저는 근데 이번 이제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해서 이런 의사 집단 행동을 통해서 좀 파업의 개념을 좀 재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전공의들은 이제 지금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이제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한 원인은 어떤 자신들의 처우 개선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뭐 공공운수 노조라든지 이제 그런 데서 하는 파업은
자신들의 생계에 관련한 문제도 있지만 일정 정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파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인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업이 단순히 그냥 자신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동계급의 한 방법으로서도 쓰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전공의들의 파업을 통해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못다한 얘기는 오늘은 좀 여기까지 저희 예약한 시간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또 소회와 뭐 소감과 이런 것들을 좀 동호 반복을 했네요. 소회를 좀 동호 반복 별로 안 좋아해서 항상 검열을 합니다. 그 소회를 좀 나누고 뭐 앞으로도 뭐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저는 사실 좋아요나 아까 우리 영상 올리면 당연히 조회수 보는데 아까 못한 게 저희 1회 팟빵 올렸을 때 5,000원을 누군가 주셨어요. 근데 그런 거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런 걸 좀 더 봐요. 그러니까 조회수 돈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회수 이외에 인터랙티브한 상호작용이 있는가를 좀 더 본다는 얘기예요. 돈을 물론 주시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누군가 정말로 진심으로 반응하는가를 보는데 이 얘기 돈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저희 1회에 누가 그 팟빵에 고봉밥으로 댓글을 주셨어요. 엄청 길게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으니까 정보 전달 틀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서 이 방송이랑 이 어떤 이 마이너한 이 지식 계층을 좀 더 넓혀가고 같이 이 상호작용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서 혹시 들으시다가 의견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그러니까 꼭 제가라기 다는 건 저긴 한데 저희 멤버들이 이제 같이 머리 해가지고 액션도 해드리고 이렇게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저번 에피소드까지 진행했을 때 조금 힘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원하는 만큼 안 올라오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계속 하고 막 말을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되게 편하게 저도 그냥 제 할 얘기 편하게 한 것 같아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많이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제 적응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재밌게 좀 떠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저도 오늘 덕분에 의사 파업에 대해서 자료조사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의견 나눠서 좋은 시간이었고 얘기하면 할수록 더 생각 못했던 부분까지 저 말하면서 약간 생각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 같습니다. 저희의 의견에 좀 반박하고 싶은 말이 있다든지 동의하고 싶은 말이 있다든지 뭔가 정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오늘은 되게 말의 퍼포먼스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기분이 좀 좋고 이번 팟캐스트 이런 것들 준비하면서 항상 조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진지하게 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되게 많은 말들을 좀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되게 보람찬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런 피드백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를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 팟캐스트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잘 돌아가려면은 기부보다는 이제 광고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광고도 좋고 어쨌든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되게 오늘 좋다.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네, 그러면 저희 시간이 다 돼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제가 클로징은 따로 안 짰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제 먼저 말할까요, 그럼? 다음 주제 있어? 다음 주제 뭐죠? 내가 이거 정했는데 의사파업? 아니 세월호가 다음 주제 아니었나요? 세월호?
다룰 오케이. 거긴 한데 제가 어. 보니까 416에 맞추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하면 아, 시기가 그래요?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416에 맞추기보다는 미리 좀 하는 게 미리 하는 게 낫지 나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너무 미릴 제가 너무 미래요. 너무 미릴 것 같은 게 어허. 지금 3월 6일에 저희 그 주호민 2부 올라가고 응, 응. 13일, 20일까지 이게 올라갈 거거든요. 응. 그러면 세월호께 27일에 올라가요. 조금 이르지 않아요? 그런가? 그럼 4월 첫 주에 나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면 그냥 세월호를 하시죠. 네. 그러면 오케이. 27, 4월 3일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 괜찮을 것 주제는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참사, 세월호 사건입니다. 음. 많이 들어주세요. 네,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거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